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입니다. 오늘은 5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드시는 그 달콤한 떡이나 커피 한 잔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2세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니 매일 먹던 간식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볼까요? 의사로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식탁은 정말 대단하죠. 김치, 된장, 나물 반찬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서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장내에 유익한 균을 늘려주고 된장은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나물 반찬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관리에도 좋아요. 하지만 요즘은 서구식 식습관이 늘어나면서 단팥빵, 과자, 달콤한 음료 같은 간식이 어르신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맛은 좋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50대 이상 성인의 약 30%가 당뇨병 또는 전당뇨 상태라는 통계를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매일 아침 단팥빵 하나와 달콤한 커피를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2년 뒤 당뇨 진단을 받으셨죠. 작은 간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고 미역이나 다시마는 칼슘과 요오드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니까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한 줌의 아몬드나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해서 포만감도 오래가죠. 설탕이 든 과자 대신 블루베리나 딸기를 곁들인 무설탕 요거트는 어떨까요? 이런 간식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맛있어요. 하루 식단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침엔 퀴노아와 채소를 넣은 된장국에 현미밥 한 공기를 드세요. 퀴노아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현미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점심엔 고등어구이와 나물 반찬,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보세요.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좋아요. 간식으론 무설탕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조금 넣거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시고 저녁엔 두부조림과 잡곡밥, 그리고 오이김치를 추천드립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물창고예요.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하루 5-6번 소량으로 나누어 밥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도 꾸준히 유지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김치 하나라도 더 추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몸을 움직여볼까요? 5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움직임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신체 활동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죠. 한강공원, 남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 같은 곳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 30분, 주 5회 걷기예요. 심장 건강은 물론 혈당 관리에도 탁월하죠. 예를 들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스트레스까지 날아갑니다. 걷는 동안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들죠.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한강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걷기 외에도 요가를 추천드려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실버 요가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최고입니다. 요가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죠. 혹시 태권도를 아시나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인데 가벼운 발차기 동작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정말 좋아요. 너무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열리는 기초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60세 어르신이 발차기를 연습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 55세 김영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다리가 튼튼해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주말엔 가족과 함께 남산타워까지 산책하시면서 가족과의 시간도 늘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자주 느끼는 건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도시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 됐어요. 자녀가 독립하거나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은 특히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지역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도시엔 서예, 한국무용, 가야금 같은 강좌가 많아요. 종로구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창의적인 기쁨을 찾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서예는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상도 정말 좋아요.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국의 불교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에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도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죠. 제 환자 62세 박민수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셨지만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그 모임에서 가장 활발한 회원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책 한 권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이번 주 강좌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잘 마련되어 있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기검진이에요. 매년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검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같은 곳은 노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르신들께 맞춘 세심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의 노인 건강 프로그램은 뼈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동네 보건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측정,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죠. 저는 환자분들께 보건소에서 열리는 당뇨관리교실에 참여해보시라고 자주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인 잽을 설치해보세요. 검진 일정을 관리하고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답니다. 제 환자 중 58세 이수진 어르신은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 당뇨를 발견하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약 없이도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보건소의 영양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식단을 배우셨고, 지금은 친구들에게 건강 비법을 전파하고 다니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달 검진 일정을 아직 안 잡으셨다면 지금 전화해보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연결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는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자녀가 멀리 살거나 바쁜 일상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은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의 지역 축제에 참여해보세요. 부산 불꽃축제, 서울 한강 페스티벌 같은 행사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라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떡매치기 행사에 가보시면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봉사활동도 정말 좋아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해보세요.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제 환자 65세 최영철 어르신은 은퇴 후 동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시더군요. 최 어르신은 그 활동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뜬다고 하셨어요. 온라인도 좋은 연결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실버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건강관리 팁부터 취미생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강의를 들어보세요.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으로 손주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기술이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비결을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김치, 미역, 현미 같은 전통 식재료로 식단을 채우고 단팥빵 같은 달콤한 간식은 줄여보세요. 하루 30분 걷기나 요가로 몸을 움직이고 문화센터의 서예나 독서 모임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지역 축제나 봉사활동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이 모든 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저녁에 나물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보고 내일은 동네 공원에서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세 윤정자 어르신은 5년 전 고혈압과 당뇨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운이 없고 매일 약만 드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한 식단과 걷기, 그리고 지역 독서 모임을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건강전도사로 불리시며 이웃들에게 건강 비법을 나누고 다니십니다. 윤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건강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작해도 충분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친구, 이웃과 이 내용을 공유해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건강 비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게요. 지금 건강한 내일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